정말 대대손손 금융가에서 자란 만큼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말 그대로 핀테크의 지금 하나의 주축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스트라이크라는 앱.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길래 이 코인데스크가 50인의 인플루언서를 선정하는데 이 잭이 들어갔을지 궁금하거든요. 스트라이크는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 결제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스트라이크가 맨 위에 있다고 보시면 그 아래 스트라이크를 받치고 있는 네트워크가 라이트닝 네트워크거든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아래 있고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아래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있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이 돌아다니는 도로잖아요. 앵커님이 보시기에 비트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득 올해 한 해를 보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정답이 바뀔 것 같은데 좀 모범적인 답안을 하자면은 뭐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냥 올 한 해 제가 느낀 비트코인은 알래야 알 수 없는 알래야 알 수 없는 하나의 코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11월만 해도 네.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10만 불 간다는 얘기가 왔었는데 갑자기 11월 말부터 찬물이 끼얹어지더니만 지금 가격이 내려가는 거 보면 네. 그 용하다는 플랜 B도 못 맞추는 거 보면 그쵸. 정말 굉장히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 항상 강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부동산이라고 항상 외치시면서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의 수단을 높게 평가하시는 마이클 세일러가 있는데 이 잭 멜러스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은 그런 자산일 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금융 네트워크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오늘 금융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비트코인 금융 네트워크, 결제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이 이동하는 도로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은행을 통해서 1,000원을 앵커님 죄송합니다. 한 10,000원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기분이 좀 네, 우울하시니까 공 하나 더 비트코인이 써주세요. 떨어져서 네. 10만 원. 10만 원을 제가 보내면 이제 그게 국민은행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돈이 쭉 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제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1비트코인을 앵커님한테 보내면 그 비트코인이 제 비트코인 지갑이죠. 은행의 계좌와 비슷한 개념인데 지갑에서 빠져나와서 앵커님 지갑으로 가고 그 결제 내역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거래 장부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록을 하는 사람들을 채굴업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채굴업자가 그런 거래 내역을 기록하면서 이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이제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운영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 페이팔 네트워크에 비해서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네. 그래서 비자 같은 경우가 1초에 2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은 1초에 고작 7건. 그래서 일상생활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왜 이렇게 비트코인은 뭐 굉장한 기술의 혁신이라고 하는데 속도가 느리냐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앵커님 혹시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 저 강아지요. 강아지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과연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동물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설문을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설문을 제가 아주 권위 있는 동물사랑이라는 설문 업체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그 동물사랑이라는 업체가 100명의 이제 설문 참가자를 뽑았고 이제 100명의 설문 조사원을 뽑았어요. 참가자가 100명이고 조사원도 100명이 있습니다. 네. 앵커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설문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율적으로요? 네,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00명이고 100명이죠. 네. 그 설문 그 조사원 한 명당 참가자 한 명한테 전화를 해요. 네. 물어서 적고 그리고 또 한 명이 물어서 적고 물어서 적고 하면 총 100개의 설문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설문지를 이제 평균을 내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동물의 리스트가 나오겠죠. 뭐 고양이, 호랑이, 강아지 뭐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런 동물 사랑을 믿지 못하겠어. 그런 좀 기관 말고 개인들끼리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누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한 100명이 모였는데 동물 사랑이라는 기관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설문조사한 100명이 서로 믿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설문조사원이 영희가 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원 철수는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정확하게 설문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제3자가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분명히 그 동물사랑이라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네. 책임을 지고 결과를 낼 텐데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방법을 고안했냐면 100명의 참가자가 있고 100명의 설문조사원이 있잖아요. 철수가 그 100명한테 다 전화를 해요. 영희도 그 100명한테 다 전화를 해. 그러면 총 10,000건의 전화를 해야 되겠죠? 네. 아까 전에 설문기관은 딱 100번만 전화를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10,000번이나 전화를 해요. 그러면 총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평균을 내면 51%가 동의를 하면 이제 오류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오류도 있고 임의로 조작을 한 데이터도 있겠지만 그거를 다 조합을 해서 51%가 동의를 하면 51% 정도 비슷한 설문을 내면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그쵸? 않을까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설문조사원하고 참가자가 100명이 아니라 10,000명, 10만 명이면 더욱더 그 데이터는 정확해지겠죠.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은행과 같은 제3자의 개입이 없이 개인과 개인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네,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탈중앙성을 지키기 위한 이제 그 효율성을 희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사실 결제의 네트워크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비자 네트워크는 차선이 굉장히 많은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차선이 적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점점 차량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앵커님께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시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앵커님이 서대문구에서 종로구로 가는데도 고속도로를 타고 가요. 네. 앵커님이 동네 마트를 가는데도 한 10분 거리예요. 고속도로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고속도로의 체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비트코인 위에 새로운 네트워크가 하나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아까 전에 그 고속도로 체증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를 안 가져가야겠죠?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반드시 가야만 한다면? 종로구에서 서대문은 가야 되고 네. 동네 마트는 가야 되면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다른 길로 가야겠죠. 다른 길로 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앵커님께서 집에서 마트까지 가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말고 집에서 마트까지 도로를 하면 내면 되잖아요. 네. 그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작은 도로. 그런 무수한 작은 도로들이 나 있는 곳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앵커님이 커피숍을 하나 오픈하셨어요. 네. 앵커 커피숍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가서 4,000원짜리 커피를 사는데 이거를 비트코인 메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속도도 느리고 결제 수수료가 커피값보다 더 비쌀 경우도 있어요. 있죠. 이용을 못 하는데 앵커님하고 저하고 둘만의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채널을 오픈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값 4,000원을 결제할 때는 메인 네트워크를 쓰지 않고 그 채널만 쓰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있다가 제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커피를 마실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그 채널을 개설할 때 20만 원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제 커피를 마실 때마다 커피 한 잔에 4,000원이었기 때문에 30일이 지나서 총 12만 원이겠네요. 네. 그러면 앵커님한테 12만 원 주고 20만 원에서 12만 원 빠졌으니까 저한테는 8만 원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채널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채널을 닫아요. 닫을 때의 결과 12만 원, 8만 원은 비트코인 메인 네트워크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액 결제는 빼가지고 따로 정산을 해서 최종 결과만 처음에 계좌를 개설할 때 처음에 채널을 오픈할 때 2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12만 원, 8만 원만 메인 네트워크에 기록하는 것을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소액 결제는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리고 둘만의 채널이기 때문에 수수료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속도 문제와 수수료 문제를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